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더운 여름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신 적은 없나요? 논리도 없이 세상의 틀과 규칙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도전에 부모들은 더욱 거세게 자녀를 붙잡고는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보내는 여름방학이 길기만 할 뿐일 텐데요. 요즘은 빨라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초등학생 사춘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 초등교육 전문가 김선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유석초등학교 교사이시고 최근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의 저자이십니다. 작년에는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겪는 제자들을 위한 조금 달라도 괜찮아를 집필하시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책도 읽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들 생각도 하고. 물론하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사춘기, 그 중에서 좀 초등 사춘기.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좀 생소하시기도 할 거고, 요즘 뭐 사춘기가 그렇게 빨라?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그 초등 사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2가 제일 무서운 나이였습니다. 뭐 중2 때문에 뭐 북한에서 못 쳐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중2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초딩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사춘기가 생소하기는 합니다만 이해는 한 부분 되기도 합니다. 초등 사춘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학교에서는 이제 중2병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이게 뭐 공식적인 교육학 용어로 나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이제 힘들다는 표현을 중2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초등교육에서는 최근 초4병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뭐 3학년까지는 분명히 어린이였는데 4학년쯤부터 갑자기 사춘기로 돌변하는 모습에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겠죠. 교육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중2병이든 초4병이든 그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춘기는 병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때가 되면 마주하는 계절과 다를 게 없는 거죠. 만약 누군가 나는 지금 봄을 타고 있는 것 같아. 벚꽃이 휘날리는 걸 보니까 막 마음도 뒤숭숭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야, 너 병들었어 빨리 병원 가봐 뭐 주사 맞으면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는 사춘기일 뿐 초등 사춘기, 중등 사춘기, 고등 사춘기 이렇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춘기 시기가 기성세대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되었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문제인 것처럼 대두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직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막상 마주하면 당황합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분명 몇 개월 전만 해도 마냥 어린이 같이 보였는데 갑자기 청소년인 양 막 말대꾸도 시작하고 방문도 쾅 닫고 잠그고 뭐 큰 소리로 대들기까지 하면 여간 속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막 마주하게 되고요. 그런 사이 자존감도 상하면서 마음속으로 욱 하는 것이 막 올라옵니다. 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뭐 바쁜 직장 생활 와중에 또 혹은 너 아빠가 그렇게 무관심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등등 이제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비춰가면서 자녀에게 이제 화가 나고 원망이 돌아갑니다. 이러한 때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초등 사춘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가 아닙니다. 일단 어른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도대체 왜 사춘기가 빨리 왔을까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야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었구나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춘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생각사에 봄춘자를 쓰고요. 이 한자로 춘이라는 것이 보통 봄을 이야기하지만 비유적인 의미로는 성적인 것을 뜻합니다. 뭐 춘정, 회춘, 춘약 뭐 그런 단어가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선 신체적으로 여학생들의 생리 시작이 빨라졌습니다. 2003년 국립보건원 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70년을 전수조사했습니다. 70년 전보다 생리 시작이
약 4.1세 빨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2003년도 보고예요. 그때 2003년도에 초등학생 6학년부터 생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2017년입니다. 변화가 됐겠죠. 아마 더 빨라졌을 겁니다. 담임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 몇 년 사이 초등학교 3학년 말 4학년부터 시작하는 학생들도 보이고요. 이미 대부분의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봄을 생각하는 시기에 이른 겁니다. 국립보건원 조사의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 섭취가 늘어나고요. 그럼 여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더불어서 성적인 자극을 주는 환경 요소가 주변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을 얘기했고요. 쉽게 표현해서 이제 영양 과잉, 인터넷 등 각종 영상물에 노출이 되겠죠. 이건 그러니까 사춘기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하고 그리고 신체적 변화의 관점에서 왜 빨라졌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심리적으로 볼 때 사춘기는 자아 정체성 확립 시기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렇죠. 물론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철학자처럼 질문하진 않아요. 단지 이제 질문의 양상만 좀 바뀌는 그렇죠. 겁니다. 그 사회자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보통 살다가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물음을 언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던지시나요? 우선은 뭐 좀 안 풀릴 때, 안 풀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네.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바쁘거나 네. 어떤 이제 황당한 일이 이제 다가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렇지. 뭔가 음. 마주하기 싫은 것들 자꾸 그렇죠. 마주하게 될 그렇죠. 때 그렇죠. 본인이 상관없을 때 이제 그러한 질문이 던지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보통 뭔가 이렇게 업무가 많고 음. 이제 해야 할 것들은 정신없이 쏟아지고 이제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그렇게 스치듯 지나갑니다. 아,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나. 뭐 영화 곡성에도 나오죠.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디. 예. 그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이미 해야 할 것들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외부로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죠. 왜 수학 문제집 이렇게 많이 풀어야 돼? 맞아요. 뭐 그렇죠. 왜 영어를 해야 돼? 아, 그래 일단 영어만 하면 된다고 해. 근데 중국어까지 해야 돼? 뭐 코딩 교육은 또 뭐야? 뭐 책은 꼭 그렇게 다 읽고 꼭 독서록 다 써야 돼? 뭐 지금 초등학교 시기에 네네. 뭔가라도 눈에 보이도록 해놓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이 부모의 지금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아이들에게 전이되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부담감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부담감은 자기 방어 기제를 펼치게 되고요. 일단 살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펼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일종의 독립선포 같은 겁니다. 초등 사춘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일단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시기가 빨라졌고요. 심리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은 요구들이 주입되고 있는 실정에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한 내적 욕망의 사춘기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사춘기, 초등 사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뭐 신체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그간 알게 모르게 많은 압박이 있질 않았는가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부모의 역할은 아직 사춘기가 아닐 거라면 이제 회피하거나 어떻게든 늦추려고 애쓰시는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사춘기 도래했음을 일단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해볼까 합니다. 네네. 아, 사춘기 얘기 이제 초등학교 사춘기 얘기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아직까지는 제가 좀 초등학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좀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초등 사춘기가 이제 무엇인가보다는 이제 왜 사춘기가 이제 앞당겨졌는지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렇다면 초등 사춘기의 특징과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사춘기와의 다른 점 서로의 비교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네.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단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제 사춘기 자체를 초등 사춘기, 청소년 사춘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춘기는 사춘기일 뿐이죠.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초등 시기에 시작하느냐, 청소년 시기에 시작하느냐 이제 시작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시작점의 차이 때문에 초등 사춘기만의 특징은 있습니다. 그건 초등 시절 사춘기를 시작하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예, 그 어떤 측면이냐면 초등 사춘기 아이들은 언제든 자신이 필요할 때는 난 사춘기야라면서 이렇게 무기를 꺼내들고요. 분리할 때가 되면 난 아직 어린이야라고 하면서 그 속으로 쏙 숨어듭니다. 아유,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예. 제 딸도 지금 초등 4학년이고요. 네네네. 이제 뭐라고 얘기할 때는 사춘기까지라고 얘기 안 하고 3.5춘기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다 너무 똑똑합니다. 이제 본인한테 분리할 때는 아직 어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네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초등 6학년 담임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신학기인데요. 이제 학급 토의를 했습니다. 초등 6학년이면 어른들이 이제 너희들을 청소년 대우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린이로 바라봐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달라는 그런 토론이었는데요. 우선 자신들이 청소년인지 아니면 어린이인지부터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들이 오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른들이 자신들을 청소년으로 대우해주고 자율성을 좀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학생들의 이제 그런 토론에 이제 수고했다고 저는 칭찬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담임으로 짓궂은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래야죠. 네. 아 그래, 이렇게 너희들이 자신을 청소년으로 이렇게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해줄게. 아주 참 기특하다. 근데 말이야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는데 그 선생님이 초코파이를 하나씩을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이제 어린이가 아니니까 초코파이는 없는 걸로. 조금 전까지 사춘기 청소년으로 막 인정해달라고 버럭버럭 이제 주장하던 아이들 갑자기 태도를 이제 바꿉니다. 그렇죠. 선생님 그래도 초등학생은 아직 어린이죠. 어린이날은 뭔가를 주셔야죠. 이제 그렇게 갑니다.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요청하고 주장하는 사춘기처럼 보이다가도 이 어린이로서 더 유리한 상황이 되면 어린이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이게 부모는 이렇게 혼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어린이다운 면이 남아있는 사춘기 청소년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한 관점으로만 일관성 있게 다가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로 다가올 때는 어린이처럼 대해주시고요. 사춘기를 요구할 때는 청소년처럼 대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행동뿐 아니라 사고까지도 그렇게 대해주셔야 되고요. 그때마다 유연한 생각으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유연한 사고로 바라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초등 사춘기만의 두 번째 특징은 직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유아적 인식 능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직관력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뜻은 몰라도 말하는 이의 표정, 말투, 손짓 등을 통해서 맞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데요. 네네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93%의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요. 7%의 언어만 가지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7%의 언어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초등학생들 97%가 표정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죠. 어쩐지 알아듣더라. 네. 충분한 논리적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제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화하자고 어떤 말을 꺼내는 순간 그게 정말 대화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학원 가라고 다그치는 건지를 이제 표정만 봐도 알아차리고요. 그래서 먼저 짜증을 내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부모로서는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막 그런 무시를 당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미 직관을 통해서 부모에게 이미 압력을 받았다고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등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부모는 다가가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에게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표면상 대화를 하자고는 했지만 내면의 생각에는 다른 의도가 없는지, 정말 너를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면에는 그래도 엄마의 생각을 따라가 주는 것이 맞다고 단정 지은 채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직관을 통해 그 의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초등 사춘기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의도한 채 다가가면 그 순간 어떤 형태로든지 저항을 맞아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거 많이 느껴요. 저는 이게 초등 고학년 담임이 되었을 때는 처음 2-3달 동안은 거의 바라만 봅니다. 이게 섣불리 다가가질 않아요.
교사 시절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적극적으로 섣불리 다가가죠. 많이 당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직관적 판단은 성인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들의 직관적인 레이더망에 걸려들지 않도록 저희도 좀 한동안 경계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은 느끼죠. 아, 이 엄마는 이 선생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생각이 없구나. 이제 그러한 일종의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천천히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저항에 마주할 때가 이제 많이 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EBS에서 이렇게 동물 이렇게 개 훈련하는 프로가 있어요. 네, 네. 강영욱 씨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거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 정말 아직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사람이지만. 아이들은 개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한 레이더를 갖고 있고 저도 예.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해야 된다고 부모가. 네. 저는 막 아무리 제가 포장을 하고 가식을 떨어도 아이들은 그 핵심만 딱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신 말씀 들어보면서 아, 그렇지 사춘기 때는 더 그 레이더가 훨씬 강력하겠구나라는 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초등 사춘기만의 특징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책 제목이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책인데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아이한테 줬어요. 네. 그랬더니 내 책은 아닌데 난 엄마 못 이겨 이래가지고 그래서 되게 한참 웃었었는데 이제 네. 이런 책 제목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초등 사춘기 시절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처음 이 책이 출간되고 이제 몇 권을 이제 주변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한 여선생님이 이제 제목을 보시더니 말씀을 하셨어요. 아, 선생님 이거 제목이 너무 싫어요. 그냥 엄마가 이기면 안 될까요? 뭐 저도 이기고 싶어요. 막. 사실 이제 엄마들도 힘들고요. 누군가에게 좀 위로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잘 알죠. 그래도 힘든 와중에 또 이렇게 팟캐스트도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테고 자녀를 위해 뭔가 교육서도 사서 읽고 이것저것 강의도 듣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대놓고 이제 엄마를 이기는 아이로 만들라니까 너무한 건 아니냐 이제 가끔 강연을 나가면 이렇게 불만 섞인 뉘앙스를 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가 평소에 학기 초에 학부모 총회 때가 되면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반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생각해드리지 않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 하나만 이렇게 신경 쓰고 몰두하는 것만으로도 1년 동안 이렇게 신경 쓴 위장염을 달고 삽니다. 저한테 에너지가 모자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엄마들이 그렇게 사춘기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도요. 담임 입장에서 체감하는 아이들의 입장은 훨씬 더 힘겹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그 엄마가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교과서에 막 낙서를 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죽고 싶다고 낙서를 합니다. 아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누구 편을 이렇게 들어줘야 할까요? 저는 판단의 여지 없이 무조건 사춘기 아이들, 우리 학급 아이들 편입니다. 심지어 저는 학급에서 누가 사춘기를 좀 심하게 지나가는 아이가 있으면요, 그 아이를 이렇게 편애라고 할 정도로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시기에 적어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 그 아이를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역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가 자녀의 자기 대상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정신분석학에서 자기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지원해주는 든든한 사람이나 사물을 뜻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사춘 시기에 이러한 자기 대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해도 혹은 그간 익히고 배운 것에 대한 부정하기 시작해도 그러한 자신을 온전히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정체성 이전에 자아 존중감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좀 거부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상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 사춘기 자녀의 자존감은 더 튼튼해지는 거죠. 그럴 것 같네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부모의 역할은 이제 저는 바라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다음번 팟캐스트 에피소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고 싶다고 어설프게 몇 마디 말을 던지는 것보다는 일단 먼저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라볼 때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보통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시다가도 문득 그냥 아이를 바라보세요. 혹은 뭐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잠시 눈을 감고 아이의 소리를 들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주 잠시나마 그냥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관여나 참견, 막 그 즉시 막 달려가고 싶어요. 막 텔레비전 리모컨을 끄고 싶고 뭐 하지만 그냥 멈추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아이가 여기 있구나라는 존재감만 인식하는 겁니다. 한 몇 개월 정도 판단 없이 바라보기를 습관처럼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를 원래 모습 그대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이에 대한 불안이 없는 상태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요. 굉장히 아주 꼭 제가 해봐야 될 방법입니다. 이거. 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초등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아직 직관을 상당 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네.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바라봄을 직관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봐주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껴요. 마치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태로 있던 나에 대한 시선을 멈추지 않는 자기 대상과 같은 존재로 있어줌을 느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교에 이제 업무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들에 막 짬내서 막 업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교실 컴퓨터 이제 업무용 컴퓨터 앞에서 막 모니터에 머리를 막 집어넣다시피 하고 막 하다가도 순간순간 하던 걸 다 놔요. 놓고 그냥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 동작 하나하나가 그냥 그림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알아차려요. 아, 지금 누가 화가 났구나. 누가 짜증을 내고 있네. 아, 누구는 신나게 장난치고 있네. 등등을 이렇게 느껴요. 어쩔 때는 눈을 감고 그냥 소리만 듣습니다. 이게 또 소리만 듣는 게 또 다르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교실에서 시끌벅적히 소란스러우면서도 어떤 아이들의 음성이 귀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누구는 좀 아픈 것 같은데 누구의 억양이 평소와는 좀 다른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막 그렇게 이제 감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부모의 역할을 추가하자면 사춘기 부모의 역할은 사춘기 자녀와 감정적인 다툼이 있을 때 힘이나 부모의 권한으로 눌러버리고 싶은 유혹을 견뎌야 해요. 이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부모님들이 실제로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아주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버릇이 없어질까를 염려해 아주 이제 강하게 누르는데요. 그러한 결과로 말 잘 듣는 아이로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길들여진 아이들은 성장해서 결국 말 잘 듣는 이제 회사원이 되겠죠. 네, 뭔가 이렇게 도전해보고 싶어도 그냥 안정적인 길을 갑니다. 뭔가 비판하고 싶어도 뭐 내가 나설 필요가 없나. 이제 그런 아이가 된 적당한 어른이 되는 거죠. 적당한 어른. 예. 사춘기의 권리는 무언가를 거부해보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한 과정 중에 스스로를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엄마에게 싫어, 안 돼, 저렇게 노라고 말하지 못한 채 성장한 아이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유대인들에 관련된 교육 서적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의 부모들은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는 참 말을 잘 듣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욕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심지어 그들은 도서관에서조차도 시끄럽게 싸우는 것처럼 상대방과 논쟁을 벌여요.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른이 되어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흔들고요.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느냐는 부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맞설수록 오히려 더 장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그들의 용기에 저는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초등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 눌러버린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어요 오늘 방송 중에. 네.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이게.
그냥 초등사춘기 되게 무시할 수 있는 과정인데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중고등 사춘기로는 무서워하지만 초등사춘기는 그냥 그래 그러던지 이러고 넘길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참 중요한 시기이구나. 그때 네. 아이들의 자존감도 키워지고 그때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오늘 청취자분들은 어떠셨는지요? 어떤 분들은 우리 때와 시대가 참 많이 변했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유년 시절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초등사춘기라고 어리다고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형성에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적당한 어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초등사춘기에 대한 부모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